자, 그 다음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최승호 PD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는데요. 최승호 PD가 김어준, 예, 뉴스공장 사장, 뉴스공장장 김어준 총수한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어준 총수한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어떤 사과냐? 더 플랜 아시죠? 2012년 대선에 대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진실은 참 단순 명료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논리로 그때 제가 천안함과 관련해서 5가지, 우리 보수 진영, 수구 진영, 그쪽 사람들 와서 드글드글 하면서 저한테 뭐라 하고 토론하자 뭘 할 것이 아니라 딱 단순하게 그 5개만 체크해봐라 그래서 제가 진실의 단순 명료함으로 천안함 관련된 5가지를 지적해 준 적이 있는데, 똑같은 논리로 우리 최승호 PD가 김어준 뉴스공장 김어준 총수한테 사과를 요구하는 더 플랜, 그거 가짜 아니냐, 거짓 아니냐, 사과해라, 왜 지금까지 사과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최승호 PD의 모자란 저널리즘에 대해서 제가 똑같은 논리로 지적해 주고자 합니다. 진실의 단순 명료한 5가지로 제가 지적해 줄 건데요. 왜 김어준 총수한테 사과를 요구했냐면요. 최근에 왜 지난 우리 총선 작년 2020년 총선에 대해서 민경욱 저쪽 국짐 사람이 그거를 갖다 소송을 제기를 하고 그랬는데 대법원에서 그것은 근거가 없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판정이 났거든요. 나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봐라, 개표 부족은 없지 않느냐. 그러니 2012년 대선에 대해서 그때 그 당시에 김어준 총수가 더 플랜을 만들어서 국민을 호도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라, 이 논리예요. 참 황당한 것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2022년 대선에서 가장 거대한 적은 내가 중앙선관위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박빙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왜 온도가 특이하면 어떤 여름철에 갑자기 모기가 많이 창궐한다든지 하는 것처럼 박빙 상황만 되면은 선거 관리의 문제에 반드시 에러가 생기고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박빙 상황이 아니면 감히 자기 목숨 내놓고 그런 무모한 짓을 할 사람이 없지요. 안 나타납니다. 2020년, 그 다음에 지난 대선 박빙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감히 부정한 행위를 할 엄두를 못 냈던 겁니다. 그러니 결과가 저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과거에 했던 것도 아니냐. 그거는 과거를 들여다보지 않은 단순함, 그리고 과거에 그것에 대해서 지적했던 많은 사람들이 개표 부정을 분석하고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전혀 문외하다는 것. 그리고 세월이 지금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내용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일단 제가 한 5가지만 딱 지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1번 홈표 3~4%의 무더기표. 요거 우리 뉴스타파 최승호 PD는 이거 한번 살펴보란 말이에요. 어떻게 3 내지 4%의 혼표가 발생할 수 있느냐. 박근혜 라인에서 문재인표가 튀어나오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저 기계를 만드는 회사를 찾아가 보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ATM기 제일 많이 만드는 회사예요. ATM기가 뭡니까? 만원짜리 10장을 뽑겠다고 100만원 뽑겠다고 하면 만원짜리 100장이 나와야 되는 게 ATM기입니다. 그런데 실수로 그 중에 한 서너 장이 5만원짜리가 툭 끼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냐는 얘기죠. 예? 만원짜리 97장에 5만원짜리 3장이 나온 적을 경험해 본 사람 있냐고요. 그럼 대박이죠. 그거 나오는 순간 대한민국 금융은 대란이 일어납니다. 없잖아요. 그거를 만든 회사가 왜 박근혜 표 라인에서 문재인표가 3장, 4장 나오냔 말이죠. 날씨가 추워서 그랬다? 날이 추워서 3~4%의 공식 발표입니다. 중앙선관위의 공식 발표가 날씨 추워서 3 내지 4%의 혼표가 발생한다는 거죠. 저런 상식 밖에, 저걸 저널리스트가 저거 한번 확인하라네요. 무더기표. 예?
무더기로 이렇게 한 묶음으로 나온 거, 전부 다 박근혜를 찍은 무더기표가 한꺼번에 나온 거, 저건 지금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저널리스트라면 저거 문제를 제기하고, 아, 이건 문제가 있네. 1년 번호를 만들자. 그렇지 않으면 손바닥 안에 10장을 갖다가 집어넣어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게 현재 선거 시스템이다. 손바닥 안에 10장을 갖다 집어넣어도 알 방법이 없어요. 네,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자, 이게 1번. 그러면 2번. 미분류표가 대량 생산되는 구조? 어떻게 100명의 가운데 33명, 100명 가운데 49명의 개표 결과가 무슨 기계가 이걸 카운트를 못해요? 네, 춘천시 신사우동, 저 가본 적 없습니다. 춘천시 신사우동 가본 적은 없지만 춘천시 신사우동 3투표구, 4투표구. 신사우동의 3투표구는 무려 33.3%, 전체가 몇 표냐면요. 2,549표 중에, 네, 무려 800표가 미분류로 막 튀어나갑니다. 미분류가 뭔데요? 기계가 인식하지 못해서 뒤로 빠져나가는 게 미분류입니다. 기계가 인식하지 못한 경우는 가운데에 뭐 찍었거나 아니면 희미해졌거나 아니면은 뒤로 나가는 거예요. 왜 뒤로 뺐느냐? 앞쪽으로 나오면서 혼표로 집어넣는 게 문제가 돼가지고선 비상이 걸리니 아예 뒤쪽으로 빼서 선관위 직원이 쭉 손으로 가져가서 손으로 분류를 한 결과입니다. 예. 손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손으로 분류하면 정상적으로 나온 거는 6대4, 보수 60%, 개혁 40%, 박근혜 60%, 문재인 40%. 손으로 분류한 거는 8대2. 그럼 답이 나온 거 아니에요. 왜 미분류표로 뽑았는지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투표구 같은 경우는 1294 중에 거의 절반 661표는 기계가 읽었는데 거의 비슷한 숫자인 633표는 기계가 못 읽어요. 기계가 못 읽고 뒤쪽으로 다 튀어나갑니다. 이런 것이 전자개표기가 이 정도 수준이라면 전자개표기 쓰지 말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인 것이고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분석할 줄 알아야지. 아니, 머리는 뒀다가 어디다 두냐고요. 이거 달려가서 신사우동 가서 따져보든지 뭐 그러지도 않고 그 당시에 개표 부정이 없었다?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데. 예? 2번 미분류표 대량 생산 무려 49.1%. 네, 그 다음 3번 선관위 직원을 도장을 위조했다고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도장을 위조했어요. 광주 북구 문흥 1동 중흥 2동 요 전부 다 광주 북구입니다. 근데 문흥 1동은 위원장 도장이 최인규인 4개입니다. 최인규 세자입니다. 세자 최인규. 그런데 중흥 2동은 최인규인 4자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12월 19일 21시 35분 그 다음 19시 41분 이렇게 도장 찍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중흥 2동 3투표구는 요 도장은 다음날 개표가 다음 12월 19일 다음 날인 12월 20일 선관위 직원이 위원장의 도장을 위조를 해서 도장을 지가 파와가지고 새로 작성해서 새로 찍은 겁니다. 왜 새로 작성했느냐? 네? 표를 맞춰야 되니까. 이미 방송으로 나간 것은 100표, A, 문재인 후보 몇 표, 박근혜 몇 표라고 이미 방송에 나갔는데 실제로 있는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일치하도록 다시 재조정하고 그 다음날 투표 다음날 도장을 전부 새로 찍은 겁니다. 110몇 개 중에서 35군데를 다 전부 다 고쳐요. 개표한 다음날 이걸 갖다 대차대조를 맞춰버리기 때문에 하루가 지나고 나서는 확인하고 검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검표를 했다 불가능합니다. 왜? 1년 번호 가운데 어떻게 검표를 합니까? 이미 개수를 맞춰버렸는데 저렇게 위원장 도장까지도 위조를 해가면서 저거 제가 고발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고발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왜요? 고발을 하면 검찰이 이걸 보는데 이걸 가지고 문제 삼으면 전국에
전국에 200 몇십 군데, 전국에 13,500개 가운데 투표구, 그 다음 개표구는 훨씬 적습니다만은 그 중에 200 몇 군데가 저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곳에 있는 전부 다 부장판사급 현지에 지역선관위원장들은 다 부장판사나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지역선관위원장을 하는데 전부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분들은 저 도장이 위조된지도 몰라요.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전화를 해서. 본인은 모릅니다. 굳이 죄가 있다고 말할 수도 왜 직원이 조작을 하고 위조를 하고 다 변조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법적 책임은 있죠. 그러니까 아예 검사가 고발장을 접수하지를 않습니다. 기각당해요. 전부 다. 저거 문제 제기해도. 춘천에 저 그 문제가 문제 제기를 해도 제가 고발장을 접수를 시켰어요. 그래도 아예 접수 자체를 기각을 시켜버립니다. 각하시켜버립니다. 자, 이게 3번이죠. 그럼 4번. 춘천시 동래면 개표 종료가 21시 24분인데 위원장 공표가 19시 40분이에요. 이 말이 됩니까? 전산상에 개표 시작이 21시 14분부터 개표가 시작을 해서 종료된 게 21시 24분이에요. 그런데 위원장은 공표가 19시 40분입니다. 이 논리가 가능합니까? 저거를 보면 마치 전산상의 오류처럼 보여요. 전산상의 오류처럼 보입니다. 기계가 잘못 찍었나? 그리고 위원장이 공표한 것은 19시 40분에 공표한 것은 맞겠지. 왜? 손으로 썼으니까. 손으로 수기로 썼으니까 저게 틀릴 리가 있을까? 자, 손으로 썼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산으로 찍은 거는 21시 24분이에요. 저게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요게 개표 상황표 상에 전산으로 찍어져 나온 개표 시각, 개표 종료 시각과 위원장 공표 시각이 다르다라는 것이 4번 증거로서 이 다른 현상. 자, 그러면 5번은 뭐냐면 다른 이유가 나옵니다. 이겁니다. 5번 춘천시 동래면에 언론사에 개표 진행 상황 언론사 및 포탈사 제공 강원도 춘천시 이 표를 받아냈단 말이에요. 이 5번 이 표를 받아낸 건 대한민국 선거 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12년 때 네티즌들, 그 다음에 네티즌 추적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선거소송인단이 이 자료를 언론사, 그 다음에 지방자치, 그 다음에 선관위, 그 다음에 이미 선관위에서 공표한 내용들 전부 입수해서 크로스 체크한 결과입니다. 여기 보면요. 19시 42분에 언론사 포탈에서 제공한 내용 중에 박근혜가 1704표를 득표를 하고 문재인 1199표를 득표를 한 것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 7시 42분에 방송 나간 거예요. 여기 춘천시 동래면은 박근혜 1700표, 문재인 1199표 나왔다 하고 이미 방송으로 나간 겁니다. 세 번째로 나간 겁니다. 세 번째. 그날 개표 중에 세 번째 라인으로. 이 전체 강원도 춘천시에서 춘천시 동래면이 나온 이 자료는 강원도 춘천시에서 그날 하루 종일 개표한 내용 라인 중에 세 번째 꼭지로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아까 보셨잖아요. 그러니 7시 42분에 언론으로 발표돼 나갔으니 7시 40분에 위원장이 공표하도록 표를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이거는 9시 24분에 개표가 끝났네요. 이런 곳이 여기 한 군데가 있는 게 아니라 전국으로 255군데가 있었다니까요. 이 황당하기 짝이 없는 거를 네티즌들이 할 짓이 없어서 선관위의 자료를 가져오고 언론사에서 나간 거를 가지고 오고 비교를 해보겠습니까? 자, 집에서 방송을 듣는 분들은 춘천시 동래면에 저기는 박근혜는 1700표 가까이 나오고 문재인 1190밖에 1200표도 밖에 못 받았네. 1900대 1200 정도로 박근혜가 우세하네 하고 휙 지나갔죠. 지나가 버립니다. 모릅니다. 왜? 춘천시에서 개표되고 있는 상황에 누군가 있어서 어디 누구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체크할 시스템이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현장에서는 개표가 아직 안 끝났네. 춘천시 동래면 개표는 밤 9시나 돼서야 개표가 되는데 어떻게 7시에 방송사로 나갈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 황당하기 짝이 없는 짓이 2012년에 일어났는데, 그때 뭐 더 플랜에서 뭐 케이크 값 어떻고 이렇게 나왔지만 그거 하나 물고 늘어질 것이잖아. 본질은 개표 부정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본질인 겁니다. 그 점에 있어서 더 플랜이라고 하는 그때 김어준 총수가 제작을 했던 그 프로그램은 개표 부정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높이 살만한 다큐멘터리였고, 그리고 그것은 분명한 사실은 개표 부정이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최승호 PD 지금 뭐 최근에 대법원에서 민경욱 국진당이 제기했던 부정개표 문제가 아무런 문제 없음으로 밝혀졌으니 2012년에 그 문제를 제기한 더 플랜 김어준 총수도 사과해라. 그런 천박한 저널리즘이 어디가 있습니까? 정말 반성해야 돼요. 참 저분 참 지난번에도 제가 참 말씀드렸지만 저널리스트가 그런 거 제대로 체크 못하고 막 저렇게 함부로 얘기하면요. 저널 테러리스트가 된다 그럽니다. 저널 테러리스트가. 팩트 체크는 해야지 최소한 팩트 체크는 해야지. 그것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요. 뉴스타파라고 하는 그 그레이드를 엄청나게 낮추고 있습니다. 제발 제가 이야기하지만 시민보 기자의 10분의 1만 좀 따라가라고 좀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뉴스 공장의 김어준 총수 모든 것이 다 사과해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엔카 세월호에 있어서 엔카의 문제를 제기한 것은 조금만 더 들여다보시면 그 정도 분석을 해낼 분석력이면 아실 텐데 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문제를 짚고 사과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잠수함 얘기하신 분들, 그분들도 세월호 문제에 있어서 그런 헛다리를 짚은 거에 대해서 사과해야 됩니다. 어떤 사건인데요? 뉴스타파 솔레노이드 쪽으로 간 거 사과해야 됩니다. 최승호 PD는 저쪽 지금 뉴스 공장에 더 플랜 얘기할 것이 아니라 뉴스타파에서 솔레노이드 쪽으로 간 거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보고 사과해야 돼요. 그 사건 함부로 입될 사건이 아니잖아요. 사과할 거는 사과해야 되는 거죠.